자, 글로벌 증시 역시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죠. 매번 똑같은 내용, 똑같은 기준, 똑같이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속된 표현으로 좀 세뇌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기준점을 명확히 잡으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요. 프랑스의 까크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독일 마찬가지, 유로 마찬가지, 일본 니케이 지수 마찬가지, 다우 지수 마찬가지, S&P 500 지수 마찬가지. 뭐가요? 추세 강화가 지속되고 있어요. 뭐 S&P 500 지수 좀 못 가는 것 같지만은 고점 대비 14.16% 빠져 있습니다. 국내 지수 기준으로 2,800포인트 위라는 거예요. 근데 매번 이런 설명을 드려도 미국조차도 영향을 안 받는, 영향 안 받잖아요. 어떤 거? 부채한도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맨날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실 중요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의 이제 신용 등급이 강등된 기준이 2010년 6월인가 그렇죠? 어? 결론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뭐 유럽장부터 해서 일본 그리고 미국장까지도 긍정적인데 국내 증시가 조금 흔들리면은 무조건적으로 미국발 뭐 지방은행 얘기 나오고 무슨 뭐 아이고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만 믿으세요. 그냥 보도자료 매일매일 데일리 시황 나오는 거 그거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도 뭐 빠르게만 그냥 쭉 말씀드리면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어떤 거에 누적 수급 범위의 흐름 아니 뭐 어찌됐든 그 수급이 우선적이잖아요. 수급이 그래서 수급 범위로 놓고 본다면은 충분하게 매집이 돼 있느냐 그 매집이 돼 있는 업종이 어느 쪽이냐 그거만 이제 좀 놓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업종군의 기준에서는 뭐 IT죠. 하이닉스부터 해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IT 쪽의 수급 범위 굉장히 뛰어납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충격을 많이 받은 기아나 현대차 뭐 수급 범위 상상을 초월한데 주가만 좀 많이 맞았어요. 주가만 많이 맞았지만 전혀 우려할 바가 아니에요. 내일 좀 공격적으로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20만 원 밑으로 내려오든 20만 원 잡아주고 위로 돌리든. 그리고 이제 개별 기준의 종목에서의 수급 범위는 뭐 현대 로템 또 HD 현대 인프라코 실적을 뒷받침해서의 기준이죠. 마찬가지예요. 저평가 아닙니다. 엔터주들 저평가 아닌데 누적적인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기준점이라든가 또 월봉 기준에서도 뭐 2005년 이후에 2021년 5월 이후에 어마어마한 매집이 돼 있어요. 요 JYP의 흐름은 Y젠트의 금요일의 흐름하고 흡사 똑같죠. 그래서 전일 야간 방송에서도 설정을 잡아드렸고 Y젠트 목표 주가는 오늘 다 돌파할 수 있겠습니다 했는데 85,500원의 목표 주가 86,400원. 그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는요. 이렇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 그 목표 주가대로 그대로 다 돌파가 됐고 또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도 소름 돋지 않아요? 86,000원의 매집 기준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올해 1월 18일 또 올해 3월 6일 이후에 매집이 10%대로 훌쩍 넘깁니다. 전체 시장에서의 매집률이 상상을 초월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사실상 종목 검색기에서 여러 종목도 필요 없죠. 엔터주 뭐 계속 포착돼 있었고 그리고 그 기준에 이렇게 JYP 같은 경우에 오후장의 진입 신호 이후에도 3% 그리고 Y젠터는 오후장 진입 이후에 1% 오전장 것까지 감안하면 뭐 오전장 기준의 Y젠터 뭐 SM 전체 기준 수급 범위가 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Y젠터 같은 경우는 79,200원이에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저런 그 기준점에 JYP나 Y젠터나 전부
사실상 편입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이 됐고, 저 기준에서. 그리고 83,900원에 탈퇴였잖아요. 86,300원 찍고. 근데 저기서 재진입 신호가 또 나와요. 프로그램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저기서도 추가 편입 설정 범위를 또 잡아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Y젠터가 오늘 뭐 79,200원의 기준인 것이냐? 아니죠. 이미 금요일 날 Y젠터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이후의 흐름에서도 윤정두가 그냥 멋부리려고 갭상승 따라붙은 기준이 아니고 JYP도 갭상승에 105,000원으로 끝났잖아요. 오늘 시초가가 저 105,000원이에요. 그리고 108,400원에 따라붙어서 편입 설정을 잡은 거고 JYP랑 똑같은 흐름의 기준이니까 400만 주 기준을 잡자 했는데 사실 거래량의 부분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못 미쳤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럼 JYP는요. Y젠터는요. Y젠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2,300원의 재진입 신호도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검색기 그 핸드폰 모바일에서 보시는 기준에서도 이렇게. 자, 우리 오늘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기준 이 화면 잘 보세요. 요 밑바닥에 홈 관심 종목 주식 현재가 이거 나머지 쪽에도 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 기준에서 오늘장 공략주의 기준이다 했을 때 요 밑에다가 핸드폰입니다라고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바닥에다가 조금 전에 이러한 요 맨 밑에 하단 라인 부분 같이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준 잡으시고 오늘 기준에선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종목 검색기 기준에서 터져 나온 종목이 엔터주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요 종목 검색기 신청하세요. 이렇게 생겼죠. 핸드폰. 그리고 이제 윤정두 건 접었다 폈다 하니까 이렇게 사각형이고. 그러니까 누르시면 이제 원클릭 전문가가 있는데 누르시면은 인공지능, 불기둥, AI V1000, 13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요 기준에서도 이 하단에 뭐가 떠야 된다고요? 이 똑같이. 이 하단에 여기도 없는 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넣어주세요. 오늘 시간 걸리더라도. 이야기 나왔을 때 전부 설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핸드폰이다라는 게 인식이 돼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뭐 14,000원대에서부터 포착 신호가 나온 애경케미칼 오늘 뭐 기가 막히게 22,100원에 전량 차익 실현 문자가 나갔고 아주 맛있게 얌얌 수익 범위 다 잘 내셨고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기가 막히게 차익 실현이 나갔죠 오늘. 뭐 신규 편입이나 이런 부분 절대 따라붙지 않고 차익 실현도 잘 나갔어요. 잘 나갔고 그 다음에 Y젠터 말씀드린 것처럼 72,000 이건 남선 알루미늄이고요. 72,300원 또 74,000원 또 76,300원 오늘 기준에 79,200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79,200원 이외에 8만원대 기준에서도 계속 편입 설정이 잡혔습니다. 잡혀줘서 끝까지 85,000원 장 마감 때까지도 이제 재진입 신호 이후에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되진 않았어요. JYP 마찬가지. 재진입 신호 이후에도 또 편입의 기준. 그러니까 JYP도 오늘 이제 뭐 전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오늘 원고에서는 뭐 평상시처럼 마찬가지로 누락되지 않게끔 설정을 다 잡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뭐 먼저 그 홈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이제 메인 화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짜별로 변동성이 이제 이렇게 형성된 종목군들, 종목 검색에서 포착된 종목군들 기준인데 거기에 이제 Y젠터 기준이 터져 있었고 그리고 저 부분이 JYP 엔터로 또 연동이 됐고 그 흐름들은 당분간 뭐 원체 강력한 수급 기준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뭐 단기 고점 찍고 밀리기보다는 원체 수급이 오늘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수급이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뭐 SG 사태의 그런 물량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면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VVIP 방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좀 놓고 보면은 오늘 포트폴리오 전략도 깜빡하고 안 올려드렸는데, 자, 좋은 아침입니다. LG전자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에 대한 기준,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로 바꿔드렸죠. 현대차에서 개장 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기준을 잡고 SK 하이닉스로 이렇게 바꿔드렸어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전부 변동성 확장됐고, 아쉽게 이제 하나솔루션 어제 강세 기준에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0.32로 잘 마감됐고, CS윈드 0.13 마감 잘 됐고, JYP 엔터 400만 주 설정 잡았지만 400만 주는 안 터졌어요. 330만 주인데 일단은 변동성 추가 확장으로 아주 멋들어진 10% 추가 급등이 나왔어요. 하이닉스도 뭐 9,400원으로 마감 잘 해줬고,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이제 뭐 LG화학 부분이 종가가 69만 5천 원에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JYP라든가 라이브 방송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가격에서 뭐 1% 표현돼 있지만은 YG엔터하고 이제 병행을 하면서 충분하게 수익 잘 잡아냈고, 애경케미칼은 22,500원 기준에 이것도 이제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 녹화를 다 해드렸죠. 동영상 녹화를.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의 기준을 22,300원 그리고 21,900원. 그러면 요 평균이 22,100원 정도 됩니다. 2% 수준의 전량 차익 실현했고 재편입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재편입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애경케미칼의 그 차익 실현 부분 오늘 뭐 참 잘 단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동영상 올려드린 부분들, 목표 주가는 27,000원이지만은 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이고, 고점에서 꼬리 달리거나 음봉 떨어지면 차익 실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애경케미칼 이렇게 전략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JYP 같은 경우에 107,600원 종목 검색해서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그 혼란스러워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너무 높게 주가가 형성돼 있는 거 아니냐, 겁이 난다. 근데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게, 겁이 난다, 못 들어간다 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뭐 소형주에서 상한가 종목도 잡아내겠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시면서 왜 대형주의 기준에서 기회를 줄 때 왜 못 잡아내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JYP, YG엔터나 JYP 같은 경우에 어차피 시간에서 강세를 띄었고 갭 상승 이후의 흐름에서 변동성의 기준이 잡힌다면은 우리가 배운 대로 1조 이상짜리 종목 장중 특별한 케이스, 거래대금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JYP가 2위까지 올라왔었고요. Y젠터가, 그 다음에 JYP 같은 경우 오늘 거래대금 3위, 4위까지 올랐었나요? 그렇게 되면서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였기 때문에 편입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JYP 11만 1,300원 16.54인데 15.99%, 그러니까 11만 뭐 800원, 700원까지는 편입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됐고, Y젠터도 82,200원인데 아까 어디에 떠 있어요? 79,200원에 떠 있었죠. 금요일 날은요 72,300원, 74,000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를 왜 여러분들이 안 가져가시는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85,500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목표 주가를 금요일 날 올려드린 겁니다. 금요일 날 그렇게 올려드리고, 저 목표 주가가 화요일 날 하루 이틀 만에 화요일 날 다 돌파가 됐고, 그 이제 차익 실현 범위 81,600원 고민을 했는데, 아니다, 원칙대로 기준을 잡읍시다. 수급도 프로그램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1870만 주짜리 종목에 수급이 계속 확장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뭐 JYP 같은 경우 11만 5,400원 20만 84%에 20.84% 2차 1차 VI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하이닉스까지도 불기둥 AIV 1300에 이렇게 떴어요. 이거는 이제 1000이죠. 그러니까 10시 33분이면은
10시 33분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0시까지 볼 종목을 보면 종목이 더 많이 나와요. SL까지. SL도 13%, 12%대 떴어요, 사실. SL도 좀 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0시 33분 기준에서는 이렇게 13시 이전에 보셔야 될 종목입니다. 이렇게 세 종목. 이게 장 끝날 때까지 주고 장창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89,200원에 들어간 거고, 어쨌건 여기서 떠 있을 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시가총액 3위 종목의 거래대금이 뭐 1위도 아니고 마감 기준은 이제 3인데 그럼 변동성이 더 확장될까는 고민스럽죠. 1위까지 올라와야죠. 만약에 변동성이 더 확장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세 매매 기준에서 일단 어찌됐건 설정을 하는 거고. JYP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이제 4조까지 올라왔는데 20%에서 더 치고 올라갈까의 기준이 잡혀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차익 실현까지도 고민. 근데 원체 수급이 뛰어난 상태의 엔터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유지하면서 중기 추세로 가자. 스윙으로 가자. 변동성 매매뿐만이 아닌 그렇게. 그래서 YG엔터 79,200원 그리고 또 추가 편입 또 하이닉스도 푸른희망 선생님께서 YG엔터 또 JYP 고점 돌파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 그 JYP 같은 경우에도 JYP 한번 더 뿌려주세요. 지금 장 끝나고 지금 뭐 2시 35분부터 1시간 동안 뭐 멈춰져 있었는데 좀 뿌리세요. JYP 차트하고 개장초에 이 동영상 링크 있죠? 차트하고 같이 그 종목 검색기에서 튀어나온 가격대 조금 전에 올려드린 그 내용까지 쭉 해서 뿌려주시고요. 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JYP의 이슈 부분은 이제 실적이죠. 실적하고 이제 수급입니다, 사실상. 그런 맥락 좀 보시고 Y젠터는 83,500원에도 이제 편입 기준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올려드렸고 요 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매집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요거는 유료방에만 올려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뭐 86,000원을 넘겨놨기 때문에 9만 원 이상, 9만 원대 중반 그 정도를 놓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SL도 이제 오늘 장중에 20%대 훌쩍 넘겼는데 개장 초에 어디선가에 편입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탈퇴. 그러고 나서 재진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36,200원. 36,200원이면 대략 한 12% 정도 될 거예요. 15%가 이제 37,450원이니까. 요거는 수요일 날 한번 또 볼 거예요. 수요일 날 지금 뭐 10시 33분 기준에 10시까지 볼 종목의 기준이고 요렇게 13시까지 기준에 11시 46분에 볼 종목의 기준에서는 SL 그 39,1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이제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거래대금은 1,000억을 딱 넘긴 시점인데 내일 이제 오버슈팅이 나와줄 거냐? 수요일 기준에 그거 보면서 거래가 터져주면 최소 이제 400만 주 정도 터져주면 그러면 SL 들여다 봅니다. 변동성 종목으로 시가총액 뭐 2조까지는 안 되더라도 1조 7천억 밀려서 한 1조 6천억 하려나요? 그리고 이제 정중앙 선생님 포트폴리오 전략 올려드렸는데 하여간에 뭐 지금 갈등 중이신 걸로 제가 전달은 받았는데 뭐 한번 먼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VVIP 방으로 가면은 조금 더 수익 확정 범위를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라고 수익 확정 범위를 VVIP 방에 오셔서 좀 더 여유롭게 대처하셔서 이 좋은 장에 무지하게 좋은 장이 농담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4상 최대치 신고가를 했는데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만 눌려 있어요. 디커플링입니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디커플링 상태에 지수 눌려 있다 우리가 손실이에요? 초대박이지? 농담이 아니라 초대박 아니에요? 초대박 수익 나신 거 아니에요? 2차 전지에서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오늘 밀렸지만 자동차 현대차에서 40%, 기아에서 50%, 그리고 IT 기준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월 저점 대비해서 25%, 뭐 23%, 20% 전후. 그거 자동차하고 IT만 합쳐도 30% 계좌 수익이에요. 거기에 2차 전지 우리는 뭐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비중 조절 기가 막히게 했죠. 지난해 11월 비중 확 줄였잖아요. 1월까지.
그래서 1월 26일 날 아주 공격적으로 비중 늘렸고 그 결과물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그 흐름 속에서 에코프로가 개장 초에 변동이 나왔지만 수급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JYP 마이지 엔터 수급까지 들어오고 이슈가 불거진 쪽에 매집 기준을 설정해 가면서 뭐 1월 또 3월 이후에 이 매집 규모들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보면서 기준을 잡아드린 거죠. 95,000원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일봉에서 이제는 개불 설정을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봉계 85,500원은 다 넘겼으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이제 선배분들께서는 여기도 이제 뭐 JYP 뭐 계속해서 오후장의 기준에서 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Y젠터나 JYP나 저평가가 아니다. 다만 밴드 하단부에 놓여져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저평가가 아닌 거,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2차 전지 기준에서 저평가 아니었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저는 무지하게 강조를 했고 그래야만 끝자락에서 도망쳐 나올 수가 있어요. 차익 실현하고 나올 수가 있다고. 근데 끝까지 에코프로 끝내주는 업체예요. 그 뭐 오늘 뭐 금양 변동성에 배터리 아저씨 그 친구 얘기하는데 그 뭐 하여간에 뭐 저도 말은 좀 아껴야 되겠습니다만 예. 마구잡이로 뭐 2차 전지 저평가입니다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 개인 투자자분들 얼마나 큰 낙심을 하고 있겠어요. 고점 대비해서. 우리도 2차 전지가 있어요 지금. 근데 비중은 그나마도 전달 대비해서는 그나마도 압축을 해놨고 줄여놓은 상태에서 충분히 가볍게 돌릴 수 있는 위치에 누가 먼저 움직일 거냐는 좀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뭐 우린 충분히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의 압축은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결론적으로 Y젠터의 이 7만 원대 또 전일 기준에 7만 3천 원대 이런 그 변동성 부분의 저점 그 편입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시세 이런 부분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청산가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변동성 종목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소형주들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대형주 중에서도 변동이 큰 종목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아차, 현대차, 기아, 현대차, 그다음에 현대로템, 삼성전기, HD 인프라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개별 기준에서 이제 5% 수익의 차익 실현도 이렇게 단행을 하시고 그러니까 전체 우리 그 방안 포트에서는 가지고 가는 우리가 왜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지의 기준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서로들 이제 자산운용 정책이 다르시다 보니까 매매가 아주 원활하신 분들이 이제 변동성 매매, 종목 검색기 통해 나오는 종목만 매매하셔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청산가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 이제 구성을 하시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종목 넣어놓고 중장기적으로 아주 길게 가지고 가시는 건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회의가 좀 많으신 편인데 변동성 종목 매매하시는 건 좀 부담이 되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중장기적으로 뭐 묻어두고 가겠다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주력주에서도 설정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또 대처하시고 뭐 그렇게 기준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맥락의 흐름 잘 함께 대처해 나가면 되는데 오늘 하여간에 뭐 오래간만에 변동성 종목의 흐름 JYP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시가총액 4조까지 올라오면서 10% 가까운 변동률이 나왔다는 거고 Y젠터도 79,300원 기준 잡으면은 79,200원 기준 잡으면 6,000원이니까 대략적으로 7%, 8%그 정도 이제 변동.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지금 이탈돼서 없지만 SL 같은 경우에도 SL 오늘 차트 제대로 잘라 주셔야 돼요. 그 세 종목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이닉스나 SM 같은 경우는 검색기에 떴었다라는 정도 수준이면 돼요. 그래서 세 종목 정도 Y젠터, JYP, SL 정도의 그 종목 검색기 종목 오픈을 시켜 주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결론 기준에 수급 이제 한 번 더 놓고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하이닉스의 기준 오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강세 그 흐름과 함께 뭐 수급 논리죠. 500만 주 터지고 움직이는 긍정적으로 좋고요. 뭐 삼성전자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주봉으로 놓고 보세요. 수급 범위, 그다음에 삼성전기, LG전자. 전기가 좀 이제 좀 너무 과하게 올해 들어서 좀 밀린 거고 LG전자도 최근에 좀 눌림폭이 확장돼 있는데 빠르게 뭐 돌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기아하고 이제 현대차 정도는 뭐 눌림목 수준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거래가 상당히 둔화돼 있는데 요 부분도 거래 이제 수반되고 돌릴 수 있을 것이다. 현대로템 아쉬운 부분은 HD 현대인프라코어에서의 오늘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10,000원 위쪽으로의 가격 반발력 놓고 보시면서 기준 설정하시면 돼요. 거래가 제한적이더라도 원체 누적 수급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종목이라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놓고 보면 무난하겠죠. 그리고 전일 이제 변동성 종목 기준 설정해드렸던 하나솔루션이 거래가 둔화됐어요. 변동성 매매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가격 반발력 내일 뭐 조금 일부 나오면은 그때 뭐 정리하시는 걸로. 그리고 중기 추세로 이제 우리 가져가시는 분들의 기준은 5만 원 위쪽까지 열어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중기로 대처하시고, 그다음 Y젠터 오늘 뭐 기관들의 일부 매도가 있어서 프로그램 순매수 부분이 조금 비시바람 부분이 있지만 원체 이제 손바뀜의 흐름이 뛰어났다. 그리고 JYP 여기도 이제 오늘 기준에 0.7%뿐이 안 되지만 개인 뺏긴 물량이 외국인들의 뭐 쇼커버링도 될 수 있고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오늘 포트폴리오 전략을 미처 안 올려드렸었는데 일단은 하이닉스 기준이 뭐 하루 만에 확 반전이 됐어요. 74,400원 종가로 끝났고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는 이제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이제 일단은 관망 기준으로 그다음에 현대차 기준에 20만 오늘 1,000원까지 미끄러졌는데 종가는 그나마도 이제 살짝은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좀 아쉬워요. 아쉽지만 여기도 뭐 하방 잡고 있는 위치로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뭐 원체 변동성이 가볍게 올해 들어서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1월 31일 날 전량차익 실현, 4월 19일 날 전량차익 실현, 두 번의 전량차익 실현 이후의 재편입이라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되는데 또 여타 2차 전지 종목군들은 다 정리해서 압축을 4월 20일 그 지점에서부터 단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쏘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부 피해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합니다. 그리고 현대로템도 짜증스러운 거죠. 사실 아주 공격적인 그 외국인들의 매수 또 지분 신고까지. 근데 이제 너무 특정 창구 그러니까 JP모간과 모건스탠리 쪽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거래가 둔화된 상태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추이 추세 부분은 이슈만 불거지면 변동성 확장될 수 있다. 그때 비중을 좀 줄이자. 스윙 30% 가져오는 처음이에요 사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전체 포트 비중은 이렇게 돼 있어요. 5월 포트는. 그러니까 뭐 종목별로 다 30%씩 사면은 비중 뭐 감당 안 되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변동성 종목에 이제 애경케미칼은 우리가 전량차익 실현했고 Y젠터. 그다음 JYP 편입했습니다만 JYP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교육용 1%만 들어갔죠. 왜냐면 Y젠터하고 두 개를 또 한꺼번에 병행할 수는 없어서.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5만 원까지의 기준에서 이제 중기 추세로 가져가시고 5만 원 위쪽에서 거래가 여전히 안 터지면 개별 기준으로 전환시키는 걸로. 굳이 뭐 순전하고 대처할 이유가 없는 업종 대표주의 기준입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 전략 부분을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거고 뭐 공지로 설정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답답하신 분들이 왜냐면 뭐 내 종목만 못 가는 것 같고 내 포트만 못 가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런데 우리 기준이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져 있냐 그것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그 우리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안 올려주셨는데 지금까지 2차 전지 누적 수급 범위만 놓고 해서 그래도 뭐 상승을 초월하죠.
충분합니다. 자, 마무리하면은요. 마무리하면 이래요. 오늘 기준에 주력주의 흐름에서 자동차가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크지만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뭐 상당히 이쁜 우리 주력주들의 흐름이 형성이 됐고 애경 케미칼은 뭐 기가 막히죠. 어제 장막판에 크게 들어올린 이후에 52주 신고가 그리고 나서 뭐 오늘 개파락이 좀 나오긴 했지만 보합공방 거기에 따라붙지 않고 전량차익 실현 아주 뭐 기가 막힌 선택. 그리고 Y젠터나 JYP의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기준 좀 명확히 잡고 편입 설정을 잡아서 Y젠터 금요일날 편입하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 만에 2거래일 만에 일단 저점 대비해서 기준 잡으면 13,000원 거의 뭐 15% 이상의 수익이 발생됐어요. JYP도 이제 뭐 오늘 우리 종목 검색기 교육방 기준에서 유일하게 한 종목 딱 교육을 잡아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JYP 한 종목 편입해드리고 7%의 수익입니다. 오늘 하루에 뭐 종목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SL은 거래 대금이 1,200억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SM이나 이런 쪽도 짝짓기 매매 기준이다 할지라도 굳이 확대할 필요는 없는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를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이제 내일 200만 주라 그랬어요. 계속 200만 주 최소 1주 이상 200만 주가 터지는 흐름이 좀 나와준다면 그 기준에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 설정 잡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시장 하나씩 다 봅니다. 추가적으로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기준에 이제 순위가 여전히 이제 LG화학이 5위에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LG화학에서 고점 대비 조정폭은 아쉽지만 고점 대비 아쉽지만은 시가총액 순위는 뭐 6위까지 눌려있던 부분이 지금 5위니까 완벽하게 바뀌어져서 그 위에 계속 위에 있으니까 시장의 흔들림이었지 뭐 LG화학 때문에 이제 뭐 너무 버거운 흐름은 아니다. 현대차 뭐 7위 잘 유지하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는 10위에서 8위까지 잘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10위까지 올라왔다가 13위로 밀렸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위치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BM과의 차이가 1.7배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10조 정도 할 때 얘가 27조 했죠. 17조 그 정도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비슷하게 놓여져 있는데 규모 면에서는 뭐 포스코 퓨처엠이 월등히 더 큰 업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LG전자도 지금 뭐 11만 원까지 미끄러져서 또 짜증스러운 그런 흐름이 됩니다만 여전히 18위 정도에 놓여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유가증권 시장으로 따지면 이제 17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순위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LG전자 못 간다라든가 그런 개념 아니에요. 올해 들어서 어쨌건 40%까지의 흐름을 연출을 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인데 어제 종목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5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 거래대금 50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 거래할 종목 자체가 없었다는 표현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어쨌든 그 프로그램 최상위 기준의 YG엔터 3위에 놓여진 기준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1위, 2위, 그다음 JYP, YG엔터 3위, 4위. 그다음에 파마 리서치가 뭐 하는 회사인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제약회사로 그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파마 리서치 720억.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종목 검색기에서 좀 변동성 나올 수 있는 아주 얕은 수식을 넣어놓은 부분에 가끔 이제 떴는데 어찌됐건 카카오뱅크도 60은 나죠. 근데 안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수수료 빼고 차익 실현하고 나온 거고 뭐 대한전선도 뭐 개별 기준에서만 뭐 좀 보실 수 있는 정도 수준. 그래서 프로그램 수급 범위가 우리가 원하는 쪽에 좀 집중됐다는 거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 대금 부분의 최상위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어제하고는 이제 좀 많이 다르죠. 뭐 50위까지 내려가서 볼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에코프로의 시초가 대비 변동률은 좀 제한적이긴 해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거래대금 최상위의 이제 긍정적인 흐름. 그다음 오늘 원고에서 EV 첨단 제조는 안 넣을 거예요. 뭐 종목이 없을 때나 시가총액 작은 종목 넣어놓고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 수익 나셨죠 이렇게 하는 거지. 나쁘끌어서 이런 종목은 펀드멘탈이 있어 뭐가 있어 솔직히. 이런 종목 방송 갖고 나가서 대박 나셨죠 하는 그게 속된 표현으로 쓰레기인 거죠. 어? 어찌됐건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 매매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전체 종목으로 제가 언급을 드리거나 매수 사인을 드린다는 자체는 그건 무리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장은 뭐 1월 달처럼 종목이 도저히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교육용으로라도 좀 들여다볼 텐데 그거 아닌 이상은 1조 미만짜리 뭐 들여다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응? JYP 엔터 마찬가지고 4조짜리의 변동률 시초가 대비해서도 뭐 9% 10% 올라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빼고도 한일사료 이런 종목 2,700억짜리 말장난 치는 거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으시더라도 이 현혹되는 거지. 그지 않나요? 뭐 우리 종목이 아니어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장에 대형주에서 20%씩 이렇게 움직이는 장에 여기에 연동돼서 거래대금 뭐 그래도 2,200억씩 터지면서 올라와 있는 Y젠터 같은 종목에서도 충분한 변동률이 나와 있는데 10%씩 굳이. 그래서 아진산업도 이제 우리 예쁜 공디님 올려주시고 하셨는데 2,200억이에요. 거래대금이 터져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들여다보는 종목으로 설정을 하십시오. 오늘 기준에서는 그나마 어제 대비해서는 뭐 예를 들면은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했다라고 했을 때 1조 이상짜리의 JYP, Y젠터 그리고 이제 조금 욕심을 내서 설정을 잡아드린다라고 한다면 SL 정도? SL 정도가 그래도 1조 7천억짜리니까 장중에 뭐 1조 8천억 원대까지 쭉 올라왔고요.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뭐 변동률이 뭐 SM이나 이런 쪽이 그렇게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억지를 부려서 뭐 900억짜리 GNC 에너지라든가 무슨 상한가 대박 나셨죠? 미래생명자원 대박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장난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다 잃어버리시지 말고 제대로 된 종목에서 제대로 된 수익으로 제대로 우리 청산가리 선생님처럼 또 오늘 이제 그 수익 범위 올려주신 푸른희망 선생님처럼 또 인천농구 선생님 포스코 퓨처엔 가장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포트에서 이런 수익을 정상적으로 내실 수 있어야 끝까지 여러분들이 웃고 행복해 하실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해요. 아, 내가 손실이 많이 나서 뭐 그냥 한번 뭐 좀 뭐 무료방에서 수익 내보고 혹은 뭐 다른 뭐 소액방에서 수익 내보고 뭐 합류하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자산 대비해서 손실 나시고 그러실 바에는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셔서 합류하시면 되죠. 그리고 요 그 지금 맨 앞부분에 교육 단타방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겨주시고 그리고 요 부분을 맨 앞 페이지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 인원도 섞어서의 기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방송 스케줄 지금이 5월인데 4월 거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담당하시는 분은 나쁘끄럽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간단한 거는 누가 얘기 안 해도 설정 범위 잡읍시다. 이런 거 전화번호 왼쪽에 있으니까 전화번호 참조하시고요. 전화번호도 오늘이 뭐 시간이 안 되면 내일 기준에서까지 다 바꾸세요. 뭐 얼마 안 걸리는 것들 먼저 다 마무리 짓기로 했죠. 내부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기준의 흐름들 어찌됐건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기준에 여러분들 자산 운영인 거예요. 그냥 뭐 대충 해서 뭐 운 좋게 수익 한번 내볼까 이런 기준 설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마무리하고 음악 올려드리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